미국 증시가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보면은 기사도 뜨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가 사라졌다. 언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느냐?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질 때 지금 주가는 계속 오를 거야. 장기적 우상향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빠졌어? 그러면은 이만큼 마진이 적어도 붙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수에 들어가죠. 그래서 매수에 들어가면 금방 다시 오르는 상황. 이게 저가 매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친구가 주식을 넣었는데 거기서 개손해봤다. 그러면 그 주식을 산다. 왜? 개손해봤다는 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고, 그렇다는 건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언론에서 우정파괴적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면 무조건 저가 매수 기회다. 지금 아마 부동산 시장도 똑같을 거예요. 급매 나오고 있고 저가 매수 기회다. 지금 살 때다. 그래서 급매를 노리거나 분양을 노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은 저가 매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왜냐? 저가 매수라는 건 떨어졌다는 얘기고,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지금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가 매수 마구 들어가서 올리는 상황, 이런 경우는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과열 심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리가 무너지는 순간 자산시장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늘 보면은 모든 거품은, 물론 그 거품 끼는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가격이 올랐다고 이득을 본 게 아니죠. 팔아서 현금화한 사람들이 이득 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품 장세를 막 띄워놓고서 이 장세가 끝날 때쯤에 기득권들은 먼저 빠지면서 계속 장세를 부추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다. 코인 시장 어땠어요? 저희 영상 올릴 때마다 귀신같이 라이트하우스 반대로 하면 된다 이딴 식으로 말하면서 귀신같이 다시 올랐다. 막상 저희는 당일날 올리지 않죠. 그래서 떨어지는 타이밍에 웬만하면 정부 정책 아니면 당일날 올리지도 않고 며칠 전에 올리는 건데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들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들어가면 떨어지니까 귀신같이 올린다. 전에 찍은 거예요. 전에 찍었고 우리 언제 올릴 건지 지금 다 일정이 나와 있어요. 방송하면은. 그런데 지금 핵심은, 물론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 테슬라가 어떻다, 혹은 삼성전자가 어떻다, 저희보다 빠삭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가 보는 건 경제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경제 전반적인 부분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주식을 사는 것도 경기 성장주가 있고 기술주, 금융주 여러 가지 나누는데 투자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항상 저희가 언론을 까는 이유도 코스피가 어떻다, 그러니까 비투하고 오른다, 이게 아니라 어떤 주식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냐, 이런 기사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식에 거품이 끼게 되고 저희가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부동산이랑 똑같으니까. 부동산이랑 똑같은데 주식은 물리면은 황금성은 좋은 대신에 또 떨어질 땐 걷잡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위험하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선행지표로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 정고점 대비 떨어지고 있고, 추후 6개월 강세장을 점치는 투자자는 새해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벌써 50% 가까이가 전망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30%에서 20% 간 거니까. 그리고 약세장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33.3%, 그리고 빠지는 걸 예상하는 사람은 한 50% 정도 증가했죠. 자, 그래서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 왜냐면 뭐 때문에 떴으니까? 유동성.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아니 근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수요들이 들어와서 비싸게 샀으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아니냐? 아니에요. 저희가 말하는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거죠. 자산시장 거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갈 때 수요 견인이 되려면 소득이 올라갈 경우 수요 견인이 되는 거죠. 비용 상승이 될 경우는 대부분 대출이 많이 올라가서 되는 경우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일 경우가 높죠. 간단하게. 물론 저게 다가 아니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돈을 오지게 많이 풀어서 성장하긴 굉장히 힘들어졌고, 예를 들어서 매년 $1,000씩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 해에는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서 $1,100를 벌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됐어요. 근데 이때는 $10,000가 풀려 있고 이때는 $100,000가 풀려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개발하면 뭐하냐. 퍼센테이지는 더 낮아지는데. 그래서 수요 견인이 일어나려면 소비가 활성화돼야 되고, 소비가 활성화돼서 통화 승수라고 하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일어나는 경우는 통화 승수가 증가한다. 통화 승수가 증가한다는 게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소리고,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돈이 많이 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100를 만들었을 때 얘가 100번 돌면은 사회에서 $100의 역할을 각각 하고서 $10,000의 역할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돈이 안 돌아서 $1,000를 풀어야만 얘가 10번 돌아서 $10,000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은 여기서 훨씬 많이 풀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이런 것이 통화 승수가 적고 푸는 돈이 많을 때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고, 푸는 돈이 적고 소비가 활성화돼서 효과를 많이 낼 때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었죠. 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고, 그러면서 통화 승수는 꾸준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통화 승수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생겨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산 거품 생기고, 그러니까 2015년부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들어갔죠. 그리고 2017년부터 양적 긴축이 들어갔죠. 그런 상황에서 위기 터져서 돈 푼다고 해서 이게 오래갈 장세냐? 물론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빨리 파악하고서 버는 분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실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게 되면 경제에 전반적인 위기를 줘서 내가 투자해서 얼마 벌었네 이거 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경고를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18일 만에 42억 달러 6%가 빠졌다. 쭉쭉 빠지고 있죠. 왜? 11월에 테이퍼링 들어갔죠? 12월 연준 회의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에 금리 인상 3차례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 내년이 된 올해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적 긴축합니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아, 유동성 축소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는 항상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빠졌냐.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쭉 떨어져서 항상 골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떨어지다 항상 여기까지 찍죠. 떨어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유동성 증가 장세랑 축소 장세랑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다 급격히 빠지고 있다. 과거 저점 수준까지. 그런데 순매수 들어가고 있대요. 내일 경고를 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탕주의가 세다.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동산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부동산 문제가 크기 때문이죠. 왜냐면 부동산에서 한탕을 한 사람들 이야기를 늘 언론에서 띄워주고 저 사람 부동산 가지고 장난질해서 돈 엄청 벌었대요. 그러면은 아 저런 나쁜 놈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요즘 댓글도 그래요.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돈 벌었는데 이거를 왜 뭐라고 하냐. 근데 아니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돈 번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는 공부해서 그만큼 돈을 투자하면 그 기업이 그만큼 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써서 그 자금을 가지고 더 기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라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유동성 장세 때 남들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비싸게 사줄 때 비싸게 팔고 그래서 저 사람이 대출 받는 것을 내가 벌어가는 굉장히 투기성 구조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부자를 미워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부자를 미워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나를 빨아먹고 부자가 되느냐.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5억에서 9억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대출 안 받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장인데 누가 이렇게 가격 뛰어나서 못 산 거죠. 5억이나 더 웃돈을 줘야 사는 거죠. 부동산 자체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땅값 올랐다고 해봤자 끼케야지 한 5억에서 6억 정도 올라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거품을 붙여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누가? 특히 실수요들이. 다주택 투기 수요들이 먼저 점거했죠. 그래서 공급이 나왔는데 15년간 공급 중에서 50% 이상을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주택자들이 그만큼 임대주택을 내서 기여를 했다. 근데 그러면 전세값 낮춰졌어요? 전세 공급은 훨씬 더 늘어났는데 월세 공급이랑 가지고 담합해서 가격 올리고 있죠. 그럼 시장이 온 거다. 그 한탕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내 집 마련하기 힘드니까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뭐든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한탕 벌어야 되겠다. 이런 한탕주의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코인에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웃돈이 붙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다 미국에서도 저가 매수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와 서학개미들 저가 매수다 하고 가서 사고 있는 거다. 일단 박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는 돈 벌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손해지. 물론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왜 서학개미가 사고 있다라고 저걸 강조를 하느냐.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지는 이유는 미국 증시가 떨어져서 거기 사러 갔기 때문이지 미국 증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팔고 차익 내서 다시 우리나라 올릴 거다. 혹은 미국 증시가 계속 떨어지면은 미국 안 가고 국내로 들어와서 다시 저가 매수해서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거 많죠. 요거 제대로 한번 조사해야 돼요.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치아 거기 조사할 때가 아니라 여기가 더 핵심이지 사실은. 거기는 뭐 횡령 정도잖아요. 여기는 주가 장난질이에요. 주식 사서 시간 외 매매로 팔고 먹튀한다. 그 다음에 다시 매입한다. 이 장난질을 대놓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카카오 뭐라 그랬어요? 카카오 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다 저런 짓거리 하려고 지금 언론이랑 결탁해서 띄운 거 아니에요? 언론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저 정도는 이제 내부 정보니까. 그런 식으로 다 띄워놓고 잔뜩 거품 만들어 놓고 지들 팔고 쭉 수익 본 다음에 남들 다 빠져가지고 그만큼 손해본 사람들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호구 걸리겠지 하고 또 사는 거고. 저게 너무 대놓고 해서 그런 거지 저런 게 주식시장의 원래 기본 원리다.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 단타 들어가면 망한다는 게 다 그거예요. 회사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저가냐 고가냐만 보고 들어가니까. 아 여기가 1,000원까지 올랐던데 지금 800원 안에 저가 매수해야지. 사실 그 주식의 가치는 500원짜리일 수도 있는데 1,000원까지 띄워놨더니 그게 진짜 가치인 줄 아는 그런 심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떨어지는 핵심은 이거예요. 유동성 축소. 왜? 유동성 축소 된다는 게 뭐예요? 자, 주식시장에 1,000달러 들어올 때랑 10,000달러 들어올 때 차원이 다르죠. 근데 10,000달러가 들어오게 되는 이유? 사람들이 갑자기 소득이 10배로 늘어서? 아니죠. 소득이 10배로 늘어서가 아니라 대출을 더 내줘서죠. 대출을 더 내주니까 유동성이 더 많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B2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유동성이 더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을 막아버렸다. B2를 하고 싶어도 못해. 심리를 잡는 방법은 여력을 없애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하듯이.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집값 띄운다 이런 거 다 개소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거품 같은 경우도 딱 유동성 막는다 한 거예요. 막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 미국은. 미국은 3월부터 금리 인상이죠. 그런데도 벌써부터 발표가 양적 긴축 나오고 금리 인상 3회 혹은 4회 뭐 7회까지 갈 수도 있다. 8번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심리가 떨어진 거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 빠지니까.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리 1.5%로 높여도 긴축 아니다가 아니라 기준금리 2%까지 인상 전망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희가 2% 이야기 많이 들었죠. 왜? 물가가 2% 중반대 올랐다는데. 그래서 물가랑 비교했을 때 지금 굉장히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우리나라 2% 중반이 해외치고 낮다. 그러면 해외치고 낮으면은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만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막상 진짜 물가를 보면은 해외치고 낮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류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가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물가가 왜 이렇게 낮아? 낮은 이유는 주거비나 밥상머리 물가 이런 것도 포함 많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해외치고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생산자 물가랑 원자재 물가 올라가는 거 그대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해외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만큼 해야 돼요. 그걸 나타내는 게 환율이고 이 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물가는 다른 나라보다 낮은데 왜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해외에서 보기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통계만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부동산 거품도 심하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뭐 계속 저희 영상 올릴 때마다 더 오른다 더 오른다 난리 치는데 이렇게 오를 때마다 와가지고 댓글 달더라고요. 뭐 미래 가치를 모르느니 뭐 지금 오른다. 근데 어때? 코인은요 그냥 유동성이에요. 왜? 뭐 블록체인 기술이니 뭔 기술이니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기술 다 개소리고 기술이면 기술의 가치를 줘야지 코인의 가치를 줄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만드는데 더 좋은 기술이 나왔어요. 이조 지폐를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고 지폐가 잘 때도 안 타게 만들 수 있고 지폐가 훨씬 더 튼튼하고 찢어지지도 않고 물에 녹지도 않고 되게 멋진 지폐가 나왔어요. 같은 원가에. 엄청난 기술의 발전인데 그 10,000원짜리가 5만원 되고 10만원 되고 그래요? 가상화폐잖아요. 그리고 저 화폐는 그 기술에 대한 암호 기술이 좋으니까 버틴다라고 하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러면 그 화폐는 버려져야죠. 비트코인이 업데이트돼요? 비트코인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1.05 그래서 어떤 부분 서비스 개선 이런 거 돼요? 갤럭시 10인데 갤럭시 20 나오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갤럭시 10이 어떤 기능이 좋고 옛날부터 갤럭시는 기본이기 때문에 대표하는 거고 이런 심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 물론 그 다음 후발주자들이 그만큼 기술이 아직 안 따라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더 훌륭하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제대로 개발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폐 유통량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화폐를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그냥 상품이죠. 그러면은 돈 풀어서 돈 가치가 내려가니까 이 상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올라간 거죠. 이제 축소해서 돈 가치 올린다고 하니까 가격 떨어지는 거다. 그건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똑같다. 이 기본적인 거를 내가 하는 것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하는 건 무슨 기술이 있어서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당하는 지름길이다. 왜? 사기꾼들이 왜 입을 잘 털어요? 이건 되게 특별한 것 같으니까. 당신에게 특별히 이 옥장판을 200만원짜리인데 100만원에 드립니다. 특별히 100만원에 샀는데 알고 보니 남들은 50만원에 샀어.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유동성 파티 끝물이고 파티의 끝물이에요. 파티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치우고 설거지하고 뒤치다거리 해야 되죠. 유동성 파티가 대환장 파티였죠. 파티가 끝나면 이제 즐기는 시간은 끝났다. 이제 치워야죠. 파티를 안 했으면 치우지도 않아야 될 것들은 이제 치우는 시기가 온 거다. 결론.
자, 미국 증시든 국내 증시든 아니면 코인이든 올라간 이유, 떨어진 이유 생각해보면 다 똑같다. 자, 올라간 이유 뭐예요? 처음에 떨어졌을 때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코로나. 근데 왜 다시 올라갔어요? 유동성 풀어서. 근데 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유동성 축소하니까. 똑같아요. 코인 시장 어땠어요? 미국 증시 코로나 터졌을 때 뚝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죠. 국내 증시 뚝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죠. 유동성 풀어서. 코인 시장 어때요? 코인 시장도 거의 유동성 풀어서 올라갔죠. 과거 2017년은 그거는 그리스 그쪽 거인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유동성 축소한다니까 미국 증시든 국내 증시든 코인이든 다 떨어지고 있다. 물론 중간중간에 기회는 오겠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또 중간에 한 번씩 털어먹으려고 세력들 들어오고 그럴 때 한 번씩 잘 타면 기회는 있겠지만 공부도 안 한 사람들 그리고 시장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한탕주의로 들어가서 돈 벌겠다는 거 도박 같은 행위다. 특히 유동성 축소 장세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